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GTX-B 통과. 이게 어제 올라온 글인데요. GTX-B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GTX-B는 송도에서 마성역까지 이렇게 쭉 뚫리는 건데요. 하루에 뭐 160회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착공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GTX-B가 송도에서 마성역까지 가는데 이거랑 나랑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대우건설에서 이걸 이제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는 김포에서 서북권 광역 급행철도가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이게 건설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GTX-B가 착공하면서 같이 착공한다는 겁니다. 사업자도 같은 사업자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GTX-B가 뭐 서울역 거쳐서 어딜 가건 말건 나랑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는데 저는 검단 신도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김포에서 검단 신도시 거쳐서 계양 신도시, 대장 신도시 거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와서 GTX-B랑 연결이 되면서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쭉 간다 이거죠. 이게 서북권 광역 급행철도의 요지입니다. 보도 시점도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오후 5시 이후.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박상호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협약안이 2월 27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B노선 주식회사 대표사는 대우건설, 일시 장소는 2월 27일 3시 30분 서울청사, 오후 3시 30분, 참석은 기재부 2차관, 정부위원, 민간위원, KDI 등.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 시행자와 실시 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계획으로 작년 말 재정사업 구간 중 일부가 착공한 데 이어 민자사업 구간 실시 협약이 체결되면 전 구간 착공 기반이 마련된다. 그러니까 재정사업 구간이 있고 민간사업자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성역까지 14개역을 정차하며 총 82.8km를 운행한다. 인천대입구역부터 청량리역까지 이를 최대 160회 운행하며 상봉역, 마성역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공유한다. 총 사업비는 4조 2894억 원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사업 투자사업 BTO로 6년간 건설, 용산 상봉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건설,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이거는 인천 송도 및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고 인천대입구역 마성역 간에도 2시간 반 이상에서 1시간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하루 27만 명 이상 수도권 시민들이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GTX 노선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이 형성되면 새로운 일자리, 주거수요 창출 등 분산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밑에도 얘기가 있는데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2011년 4월에 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반영이 됐네요. 근데 기간이 꽤 오래 걸렸네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향후 계획 2024년 상반기 착공 30년 개통입니다. 6년 걸리네요. 공사기간이. 그래서 인천대입구역부터 여의도까지는 민자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별내에서 마성역까지도 민자구간이고 여기 용산에서
상봉까지는 재정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GTX B가 이렇게 송도에서 서울역 거쳐서 청량리 거쳐서 용산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이거 되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겠지만은, 이게 되면서 여기에 연결되는 서북권 광역 급행철도 운정, 이게 아니네요. 이거는 저긴데 일산 쪽인데 A 노선이네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저 뭐야, 김포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검단 신도시, 대장 신도시, 계양 신도시 뭐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김포.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랑 이거랑 같이 착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착공이 되려면 일단은 GTX B가 착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댓글이 몇 개 안 달렸네요. 4차 사업기간 내 완공 목표이며 서강급도 이제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네요. 통상 지연되는 걸 봤을 때 30년 초 개통으로 봐야겠네요. GB 민투 통과, 최소한 서강급 통과 확정. WY자의 GD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드디어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먼저 마련되는군요. 서강급 가자. 서강급은 재정 구간인 거죠. 예타만 통과되면 같은 시기에 착공이 가능한지요. 맞습니다. 예타 올해 통과되죠. 그러면은 바로 같이 착공 들어갑니다. 서강급도 출발이네요. 이게 저만 아는 줄 알았더니 다 알고 계시네요. 여기 이 검단 신도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름집 카페인데요. GTX D가 이렇게 Y자로 이렇게 가는데, 다른 데는 관심이 없고 이 검단 신도시에 101, 102, 103역이 있는데 어느 역에 통과를 했냐, 이게 지금 글이 제일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글은 101, 어떤 글은 102, 어떤 글은 103,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미 정해져 있답니다. 이게 예타 올라간 노선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발표를 안 하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여기 검단 신도시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오늘은 GTX D 노선이 어느 정차역으로 갈 거냐, 이런 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말 많은 GTX D 노선 검단 정차역 AI에게 물어보면,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이제 정차역을 AI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재미로 봐주시고 반박시 AI가 삐져요. GTX D 노선은 WY 구간으로 건설되며 인천공항과 김포 장기를 각각 왼쪽 종점으로 한 Y자 구간과 팔당과 원주를 각각 오른쪽 종점으로 한 Y자 구간의 두 가지 구간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검단 신도시에서 정차역에 대한 확정된 정보는 아직 없지만 대부분의 예상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역인 검단 102역과 검단 103역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 역 중에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인천시 철도망 구축 계획도에 따르면 열차의 노선도로 표시된 검단 신도시 역사는 바로 인천 지하철 1호선의 102역입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검단 신도시 내 역사가 인천 원당역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102역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냥 유력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글 읽어보면 또 101역이 유력하다, 103역이 유력하다, 뭐 그렇습니다. 요 지도는 요즘에 국토부에서 GTX 노선 계획도라고 발표한 노선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지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이제 이번에 GTX B가 이제 상반기에 여기 있네요. B 노선이 인천 내 입구에서 송도 인천내 입구에서 인천시청역을 거쳐서 부평, 부천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그 다음에 청량리,
상봉, 별내, 왕숙, 평내, 호평, 마석, 춘천시까지 가네요. 와. 그러면 저 뭐야,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만약에 검단 산다. 그럼 여기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와서 여기서 갈아타가지고 춘천시까지 가네요. 춘천이 경치 좋고 관광지가 많습니다. 저도 작년에 춘천 그 시티 투어 버스 타고 하루 이렇게 놀다 왔는데, 이 산의 계곡이 그 군대 생활할 때 비무장지대 들어가면은 그 신선이 사는 데 같은 그런 계곡이 있거든요. 그런 계곡이 춘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놀랬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돈도 별로 안 들고 그 어디야 용산에서 무슨 그 청춘 열차인가 그거 타고 가면은 금방 갑니다. 한 두 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던데. 하여튼 금방 가서 당일치기로 갔다 와도 됩니다. 그래서 재밌게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 찍기도 좋아요. 경치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비노선이 올해 상반기 착공이 되는데, 그 민간 투자사업 심의위원회 통과됐지 않습니까? 어제. 그래서 이제 상반기 착공 들어가고요. 이 저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도 지금 예타 중이지 않습니까? 예타 통과되는 대로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D노선은 B노선보다 훨씬 좋아요. 인천공항에서 이 저 기본 여행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김포에서 검단, 계양, 대장 여기 신도시들이 쫙 나란히 있죠. 일직선으로 신도시들이 쫙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 BC 값은 점점 올라갈 거고요. 지금 BC 값이 1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타 통과는 당연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산 디지털 단지, 신림, 사당, 강남, 삼성, 잠실, 강동, 교산, 팔당까지. 근데 이게 또 이쪽으로 경기도 광주, 원주까지 가네요. 와, 이거는 대단한 공사입니다. 이거 만약에 공약했는데 이거 취소했다 그러면은 난리 날 겁니다. 여기 이 청라 뭐 이쪽 영종 이쪽이랑 김포 검단 이쪽이랑 여기 원주까지 이제 막 이 경기도 광주 이쪽까지 해서 하남 팔당 이쪽까지 해서 이 표밭을 갖다가 다 버리는 거죠. 잘못 취소했다가는. 그래서 이거 취소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약간 늦어질 수는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계속 글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는 사전 타당성 조사나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될 예정이며, 현재 2억이 유력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검단 신도시 중심인 102억의 최종 GTX 역사가 들어서면 101역과 103역 주변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위치이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 전역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인천시 철도망 구축 노선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왔다가 막 민원이 막 빗발치니까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왜 민원이 빗발치냐? 102역으로 GTX가 지나가는 게 딱 그려져 있으니까 101, 103역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아직 정확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정해지기는 했대요. 근데 안 가르쳐주니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검단 신도시는 총 5개 특화구역이 있습니다. 특히 넥스트 콤플렉스와 커넬 콤플렉스는 대단위 상업시설로 각각 인천 지하철 1호선 101역과 103역 주변에 특색 있게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검단 신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검단 신도시에는 뭐 대기업도 뭐 없고 무슨 저기 베드타운인데 일자리가 뭐가 있냐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 저 생산직 공장 뭐 이런 게 일자리의 그 주된 거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R&D 센터, 연구소 이런 데는 고액 연봉자도 많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데, R&D 센터가 다 합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연구원들을 뭐 생산인처럼 막 무작위로 막 뽑아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지금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게
그 저임금 나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조업이 자꾸 저임금 중국으로 이동했다가 중국도 지금 비싸가지고 인도 막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는 많고 저 인건비는 싼데 이런 데로 자꾸 이동하기 때문에 이게 일자리가 안정되지가 않아요. 이게 생산직이 뽑지도 않아요. 잘 요즘에는. 근데 이 저 커넬 콤플렉스, 넥스트 콤플렉스 이런 거는 그 서비스업이지 않습니까?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넥스트 콤플렉스 여기는 이제 뭐 호텔 뭐 무슨 컨벤션 센터 막 이런 게 막 들어선다 그랬는데 조금 축소됐어요. 롯데몰이 들어온다 막 그랬는데 조금 축소되긴 했는데 이게 왜 축소되냐? 이 오프라인 매장들이 지금 온라인한테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온라인이 60%를 먹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 너무 크게 열었다가 문 닫는 수가 있어요. 그럼 손해가 많죠.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 이런 게 지금 주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검단 신도시에 대형마트 들어온다고 봅니다. 왜냐 장사가 잘 될 게 뻔한데 전국 인구 증가율 1인데 암만 저기 온라인 쇼핑이 잘 된다고 쳐도 검단 신도시는 마트 대형마트 들어서 망할 일은 없습니다. 인구들이 워낙 많고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팔아주는 게 있어서 망할 일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커넬 콤플렉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커넬 콤플렉스랑 넥스트 콤플렉스는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직주근접이라고 요 근방에 사는 분들이 다니기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임금만 받쳐준다면은 뭐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일자리죠. 그래서 이 대규모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년 퇴직하면은 그냥 저 뭐야 운동 삼아서 아르바이트라도 조금 할 수 있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댓글은 몇 개 안 달렸네요. 그럼 인천 2호선과의 환승역은 어디가 될까요? 이거는 정해진 겁니다. 인천 2호선하고 백삼역하고 이거 환승된 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완전히 정해졌어요. 바뀔 염려 없습니다. 백삼역 별걸 다 하네. 그 수많은 교통 인프라의 비슷한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지만 조금 새롭네요. 소식 잘 보았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GTX-D 검단 정체역은 이미 정해졌어요. GTX-D 중 김포, 검단, 부종, 부천 종합운동장 말하는 겁니다. 구간에 해당하는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의 정체역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예타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 단계에서 노선에 대한 조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즉 사타 발표 시점에 노선을 무조건 확정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타 신청을 못하니까요. 국토부는 예타 발표 전까지는 노선에 대해 함구하고 있죠. 민원인의 질문에는 아직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한결같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아직 정해진 거는 없다는 대답이 노선에 현재 정해진 게 아니다란 답이 아니고요. 방침상 비밀이기에 답해줄 수 없기에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스킬을 쓰는 겁니다. 부천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의 사업 개요에 신설 21.1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타조사 수행기관인 KDI에서 공개한 서광급 예타 개요에는 신설 20.7km라고 나와 있죠. 당초 개요에서 노선 연장이 400m 줄어든 거죠. 사실상 최초 계획에서 변경이 없다는 얘기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업계획이 수립된 2021년 7월경 상황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2021년 7월경 노선이 수립돼 사타를 거쳐 예타를 신청했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단계에서 계획이 수립된 시기와 전혀 상관없는 5호선과의 연계성, GTX-Y 연관성을 얘기하는 건 시점상 틀린 겁니다. 2021년 7월 당시에는 GTX-Y는 계획 자체가 없었고 5호선은 불가능한 노선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앵커 시설 얘기가 나오는데 각 역별 사업성에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7초 남았는데요. 어느 역인지 얘기할 줄 알았더니 없네요. 어느 역이라는 건 없습니다.